이 영상에서는 왜 전쟁이 필요한지,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이론으로서 설명할 것이다. 사람들에겐 사이코패스인 이야기처럼 들리겠다. 현재 법, 윤리 체계에는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이니 말이다. 하지만 사람의 얄팍한 지식, 지적 시스템 체계는 대자연, 우주 앞에서 상당히 미개하고 작은 분자 원자만도 못한 오해와 오판단이 넘쳐나는 문명이다. 정확히 명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겠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피라미드 구조, 먹이사슬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개체는 대부분 작을수록 더 많은 개체를 내보낼 수 있도록 번식하고, 개체의 종류가 큰 편에 속할수록 점점 더 번식량의 개체 수도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초식동물의 번식력 또한 육식동물의 번식력보다 우월하다. 대부분 희생되는 객체는 육식동물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번식한다. 모든 것은 신의 절대값적인 완벽한 퍼즐대로 살게 돼 있다. 신의 섭리를 알아보겠다. 절대값의 2장 마이너스 법칙 파트 1. 일단 육식동물이 왜 필요한지, 자연의 살기를 왜 바꾸지 말아야 하는지 대표적으로 유명한 실제 예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는 1930년대에 늑대가 사라졌다. 농부들이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계속 죽였기 때문이다. 늑대가 없어지자 사슴이 풀과 나무를 먹어치웠다. 숲이 황폐해지고 먹이가 부족해지고 사슴은 강가의 나무까지 먹기 시작했다. 강변 토양이 침식되고 강에 살던 비버들도 굶주리게 됐다. 1995년 미국 정부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회색 늑대를 복원하였다. 단순 엘크의 개체 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사슴이 뜯어먹어 자라지 못하던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달아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늑대가 사냥하고 남기는 사슴의 시체는 회색곰부터 까치까지 부패하고 있는 동물의 사체, 배설물 등을 먹는 동물들, 즉 청소동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강가의 작은 나무도 다시 살아났다.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는 곰과 새의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숲에 서식하는 객체들의 식량이 되주었다. 또한 물고기의 시체가 나무를 키우는 비료가 되며 바다에서 담아온 질소 성분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나무가 이를 흡수한다. 자연은 놀랍도록 다시 복원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호랑이,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개체수뿐 아니라 다른 소형 포식자의 개체수는 물론 동일 객체의 다른 새끼조차 혈통과 영역 때문에 개체수를 조절한다. 또한 초식동물이 사냥될 때 어리거나 늙은 객체가 가장 사냥당하기 쉬우며 죽임을 당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젊고 피지컬이 좋은 생식 능력이 왕성한 성체들은 살아남기 때문에 다시 빠른 시간 안에 번식이 가능하다. 정말 놀라운 신의 섭리는 호랑이가 임신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다. 또한 새끼들끼리 혹은 새끼들을 잡아먹는 동족 사례가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의 경우 다른 아래에 있는 먹이사슬에 있는 객체들보다 서로 새끼가 아닌 성체였을 때 기준하의 영역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영역의 필요 이상의 객체가 많아지면 먹이 싸움으로 서로를 죽일 확률이 제일 높다. 한마디로 최상위 포식자의 개체 수가 독점할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놀라운 연쇄적인 개체수 조절 시스템이 이해가 가는가? 최상위 포식자는 위에 먹이 사슬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거나 자식을 굉장히 키우기 힘들거나 서로 간의 경쟁으로 죽는다. 자식 키우는 비용은 인간 세계에서도 만만치 않다. 돈이 없어 교육에 도태되면 경쟁에서 밀려 죽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조건이 안 되어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식비는 고사하고 학원비가 있겠다. 자연스럽게 낙태도 발생된다. 세상은 모두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 세상은 긍정적인 요소만 있지 않다. 양과 음에 조화되어 생과 파괴를 반복하며 무한의 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현재는 너무 인구수가 과잉이다. 60억은 옛말이고 70억에 75억을 향해 가고 있다. 인간이 많아질수록 개체수의 만족량 때문에 인공물품이 더 많아지게 되고 공장이 더 많아지게 되고 자연이 더 파괴되며 다른 객체의 필요 수요도 더 많아진다. 치킨은 천문학적인 숫자만큼 더 죽어나갈 것이며 더 많이 번식시켜야 되는데 좁은 공간 안에 제대로 활보하지도 못하는 치킨,
가축들은 병에 걸리기도 쉽고 백신을 맞아도 그거에 따른 부작용도 또 생기고 새로운 병이 또 생겨나며 그걸 인간이 섭취했을 경우 새로운 병에 또 걸리게 된다.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간은 지구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살면서 이 면적 또한 굉장히 넓으나 무한하진 않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무분별한 번식은 답이 없을 정도이며 하물며 한국에서 한 명 이상의 자식을 키우는 거 매우 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인간은 잠재의식적으로 이걸 다 인지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조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노예를 원하는 기득권층들은 계속 노예 생산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필요 이상의 인구가 쌓이면 전쟁, 경쟁이 불가피하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자국민 목숨을 개미 다루듯이 다룬다. 마음에 안 들면 사상교육을 시키거나 처형시킨다. 인구가 많아서 그 사람 한 명에 대한 가치 또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공부하는 인구는 많고 경쟁자도 많고 수백만 명이 실업 상태다. 사람을 그렇다면 모조리 죽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조리 살려둬야 되는 것인가? 정답은 두 가지의 조화다.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는다. 절대값 제1장에서 다룬 내용 안에 적혀있듯이 값어치는 경쟁을 통해서 정해진다. 하지만 현재 공부에 대한 보상 비율은 매우 무너져 있다. 좁은 문턱 안에 성공하는 사람에 비해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게 돼 있으며 불균형을 이룬다. 하물며 명문대를 나와도 대부분 연봉을 더 받는 노예일 뿐이다. 하지만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돈이 많고 누구는 없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선 자연적인 경쟁이 불가능하다. 주제가 다른 데로 샜다.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덧듯 있고 쓸모있는 쪽은 살아남을 것이고 쓸모없는 쪽은 도태돼서 죽을 것이다. 단 하루 만에 50%가 살고 50%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10만 명이 죽는다고 가정하면 내일 20만 명이 태어나고 그중 5만 명은 사고로 죽고 5만 명은 경쟁으로 죽고 남은 10만 명이 더 끝있는 세상을 위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이유는 가장 뜻됐기 때문이다. 위대한 뜻에는 위대한 힘이 따른다 라는 우주 법칙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시스템상 가장 자유적이며 가장 개척된 문화였으며 일본인은 미국이 패배했으면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을 테지만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항복해도 깨끗하게 여자아이들은 다 살려줬다. 자연적인 경쟁은 대체로 올바른 결정을 하게 내버려둔다. 거기서 벌어지는 마이너스 요소, 즉 살인 요소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런 잔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졌음으로 인해 더 많은 살상 전쟁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마이너스 요소로 인한 플러스 효과를 보게 된다. 현재는 핵폭탄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싸움이 멸종까지 이어져 0.1%가 아닌 100%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칼싸움 전쟁하고 달리 균형이 너무 안 맞아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인구는 계속 쌓여나간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70억이 넘는 인구, 100억이 넘는 이런 대책 없는 과잉 인구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지구 생명 공동체들은 압살적으로 무시하며 인간 중심인 인간만의 이기적인 조화를 이뤄내는 시스템은 바라건대 내가 아는 신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엔 플러스 요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만약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인류가 피를 안 보려면 우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그런 방안도 존재한다. 하지만 무한의 우주 법칙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피임과 자식 생산을 덜 할 것인가, 혹은 많이 태어난 존재를 죽여서 마이너스 요소를 발생시킬 것인가는 전적인 전략적인 선택 요소다. 나는 전자를 훨씬 더 선호한다. 전자를 선택하였을 때 부작용은 더 많은 인재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능력치가 호자보다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훨씬 더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다. 하물며 지금 현재 인간 사회는 돈이라는 병신 시스템과 사유재산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도 하지 못한다. 시스템 자체가 병들어 있다. 세상 어떤 생물체도 젊은 개체가 늙은 개체보다 힘을 못 쓰면 안 된다. 오로지 인간만이 자신의 비리로 불려놓은 재산으로 할아버지 늙은 나이까지 재산을 유지하며 능력과 상관없이 그 유리함으로 고용하고 포지션을 이용하며
부를 유지한다. 하물며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는 태어나서 100억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구는 100만 원은 고사하고 빚덩이 채로 태어난다. 이런 욕심 많은 자연의 순환을 병들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유도하는 세계 정부는 마이너스 법칙으로 살해당해야 한다. 모든 시스템이 바뀌고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모두 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될 것이며 부의 유지를 위한 썩은 시스템 고인물은 썩는다. 자연이 흐르는 대로 흐르게 내버라. 실수 능력이 있는 자를 위로 올려보내라. 최대한 주기적으로 많이 경쟁을 시켜 누가 위에 있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병신 같은 비효율적인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각 전문적인 회사에 맞게 새로운 형태의 능력 시스템 배틀이 필요하다. 초기에 자리 잡은 걸로 유리함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최대한 없애야 할 것이다. 유튜브 시스템도 너무 병신인 게 불을 유지한 채널들만 계속 추천 목록으로 노출되며 능력 있는 신생아들을 돌봐주지 않는다. 난 철판 깔고 병신짓 하면서 댓글로 광고하고 다닌다. 어차피 얼굴 노출도 안 되니 유튜브 컨텐츠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도 쓸모없는 시간 소비용 컨텐츠, 생각 없는 댓글러들이 너무 많다. 그런 바보 같은 컨텐츠에 바보 같은 세뇌를 당하면서 수동적으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좋아요 구독을 누른다. 뜻을 배우고 싶고 인생에 최적화된 계산법을 알고 싶고 도태되기 싫으면 대체적으로 인간은 똑똑해야 도태당하지 않는다. 그런 채널들 말고 지금 당장 이 채널을 구독을 누르자. 나도 사람이라 이 세상 모든 걸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퍼즐 조각을 갖고 있으며 직관력과 이성 능력은 모든 사람을 초월한다고 자신한다. 더 많이 통찰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입장에서 더 좋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알려주고 싶다. 지금 내 구독자 수랑 좋아요, 순위 쓰레기 채널들에 비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예시, 훨씬 더 완벽한 문맥 흐름 논리를 수도 없이 길게 열거할 수 있지만 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만 줄이겠다. 진실 진리에는 수많은 합리적인 디테일한 이유가 따른다. 초감각 연력적 귀납적 방법으로 눈을 뜨자 밥 먹고 섹스만 하라고 태어난 게 아니다.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나의 퍼즐 조각들을 보면서 같이 유추해 나가라.